이재명 정부가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7곳 장관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호남 출신이 6명에 달했는데 지역에서 역량을 키워온 인사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폭염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동당국은 최근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중심상업지구의 용적률 상향 조례안이 광주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전문가 등과 협의해 용적률 등 더 나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월 경기에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위 하나와 3.5게임 차까지 좁히면서 선두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곳 장관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호남 출신이 6명에 달할 정도로 대거 중용됐는데 대부분 연고만 있을 뿐 지역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키워온 인사는 없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7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문체부 등 2개 부처를 제외한 사실상 90%의 내각 인선이 완료된 겁니다. 호남을 연고로 하는 장관 인선도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17명 가운데 6명이 호남 출신인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전북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으로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남 출신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호남 출신 비중은 가장 높지만 지역에서 성장한 관료나 정치인은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부산은 지역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돼 해수부와 대형 해운사의 부산 이전을 이끌게 됩니다. 경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지역 균형 발전에 키를 쥐게 됐습니다. 새 정권 출범 때마다 호남 인사 등용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단순 연고만 강조될 경우 지역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나주, 순천, 영암 등 전남 10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여수, 목포 등 나머지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곡성 32도를 비롯해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고 있고 체감 기온은 35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내일도 28도에서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낮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장성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노동당국은 최근 설치업체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노동당국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선풍기 2대뿐인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고 양준혁 씨.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지만 1시간을 방치된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노동청은 10개월간 수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양 씨가 실내에서 일하면서 물이 제공되는 등 열사병 예방 조치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물하고 그다음에 휴식, 그다음에 그늘, 소금 이런 것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실내에서 식당에서 일했는데 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또 그늘이 없는 데는 아니고.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전남경찰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가족 측은 업체 관계자들이 사과까지 한 사안에 노동당국이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합니다. 회사가 사후보 조치 의무도 다 하지 않았는데 노동청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수사 결과 때문에 유족은 2번 또 마음을 좀 다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노동단체도 노동당국의 수사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간 갈등을 빚었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의 끝에 부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논의해 더 나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중심 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광주시 제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에 나섰지만 의결 정족수 3분의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광주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도시 발전과 공공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용적률 논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집행부하고 더 협의하여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갈등을 빚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도 새로운 도시계획 구상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3년이 지난 가운데 광주광역시 행정이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는 중간평가가 나왔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민선 8기 강기정후 3년에 대해 기대와 다르게 불통, 독선, 독단이 난무했다며 시민의 뜻보다는 행정 편의주의를 우선으로 과오는 반성 없이 감추다시피 하고 성과는 최대한으로 포장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의 언행에 대해서도 거친 발언으로 무한 국민들을 자극하기도 했고 광주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서해안 해상풍력 7개 사업 2.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 허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은 신안 블루자은, 블루임자, 블루신이, 블루비금 1, 2, 신안 K윈드파워, 여수 이순신 1 등 7개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은 기존에 허가받은 18.7기가와트에 2.6기가와트 규모를 더해 총 21.3기가와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발전 허가량 34.8기가와트의 6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어제 저희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갖는 맹점을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외국 인력의 수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기구와 정책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은 전남에만 16,000여 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은 극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에는 네팔인 노동자가 1,90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는 목포 고용지청에는 정작 네팔어 통역사가 단 한 명도 없어 피해 신고 접수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폭행 피해를 신고했던 이곳 외국인 인력팀에는 직원 4명이 하루 평균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는 외국 인력 현황을 파악조차 못했고 법무부와 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이나 법률, 노무 상담, 비자 상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나라별하고
핸드폰 번호만 혹시라도 이제 공유가 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싶은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국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9곳은 예산이 반토막 났고 산업인력공단도 지원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늘리고 지원은 외면하는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민청 신설을 다시 검토해 외국인 유입과 체류 관리, 사회통합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자는 겁니다. 비중만은 고용노동부이고 일세부는 법무부이지만 부처마다 고유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부처 간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는 충돌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시가 양과동 SRF 시설 운영비 보전과 관련해 중재에 나섰다가 최대 2천억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SRF 시설 운영사인 포스코 ENC로부터 운영비 보전에 대한 중재 신청을 받아들여 2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처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포스코 ENC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준공 지연 등에 따라 당초보다 운영비가 늘었다며 78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중재를 신청했지만 중재 과정에서 운영비 보전액을 2천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포스코 ENC 측에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말 LG 트윈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여느 때보다 뜨거운 한 달을 마감했습니다. 6월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며 리그 4위까지 오른 기아는 1위 하나이글스와의 승차를 3.5경기까지 좁히며 선두 경쟁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1대1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6회. 타석에 들어선 위즈덤이 LG 선발 치리노스의 4구째 투심을 타격해 3루에 있던 주자 고종욱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두 해결사 최영우와 오선우에 이어 김석환이 연속해서 안타를 치며 6회에만 6점을 뽑아낸 기아. 8회와 9회에도 각각 3점씩을 추가하며 화력을 뽐낸 기아는 12대2, 무려 10점 차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틀 연속 3루타를 신고한 김석환에 이어 리드오프로 선발 출장해 안타 3개를 몰아친 고종욱 등 2군에서 분투해온 선수들이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올해 스타트가 별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은 마음도 좀 있었고 가족과 와이프가 너무 옆에서 힘을 많이 줘서 그걸로 꿋꿋이 이겨냈던 게 지금 이 순간까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즌 초반 고전하며 잠시 2군에서 숨고르기를 했던 윤영철도 5이닝 동안 단일 실점하며 기분 좋은 두 번째 승을 챙겼습니다. 전력 분석 코치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투수 코치님이나 형들이 좀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이제 안정적인 밸런스로 좀 편안하게 던지려고 하는 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챙긴 기아는 치열한 중위권 경쟁에서 리그 4위를 지켜냈습니다. 시즌 초반 잇단 부상 악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4월과 5월 5할 승률을 회복한 데 이어 6월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6할 승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한 달을 만들었습니다. 1위 하나와의 승차를 3.5경기까지 좁힌 기아는 시즌 전반기 선두 경쟁까지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홈에서 5위 SSG 랜더스와 3위 롯데 자이언츠를 잇따라 상대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소속 아담 올러와 김태군, 최지민이 다음 달 12일 대전에서 열리는 2025 KBO 올스타전에 출전합니다. KBO가 오늘 발표한 올스타전 명단을 보면 투수 부문에 올러와 최지민, 포수 부문엔 김태군이 감독 추천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팬 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최영우와 박찬호까지 모두 5명이 올스타전에 출전하며 3루수 부문에 뽑혔던 김도영은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노조가 병원 측의 불법 도청과 행정동 강제 이전 등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장이 직원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서 부서장을 직무정지하고 하루빨리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당직실을 위해 본관 8층 행정동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직원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영상기자협회가 제1회 의정상 수상자로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영상기자협회는 신수정 의장이 시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고 차영수 의원은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상은 광주 전남 영상기자협회 회원사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